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계속해서 방송합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 이제 하는데 어제는 240만을 제가 또 진행하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김진애 네. 224만, 224만. 어허. 제가 이제 방송 중에 팀장이 저한테 독려하라고 메시지를 이렇게 네. 쓱 밀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독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24만이 달성이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갔어요. 네. 숫자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오늘은 225만 안 될 거고요. 아 그래요? 체포하는 날 아 체포하는 날. 230만 돌파. 아 체포하는 230만 날. 알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체포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 2박 3일 걸릴 것 같거든. 아 그렇죠. 그 출동 가신 분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어렵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하여튼 지난 금요일 날 너무들 다들 힘드셨는데 네. 우리가 계엄의 밤에 힘들고 네. 체포의 낮과 밤에 힘들고 이게 뭐 하는데 진짜 체포의 2차 체포의 날은 저는 2박 3일 장담하고요. 예. 지금 경찰에서도 얘기하는 게 전국 경찰 저기 전 직장협의회. 직장인 협의회가 예. 있더라고요. 거기서 노조 이제 비슷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전현 예. 저 경찰이 다 얘기하는데 거기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작전은 다 서 계시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전격 작전을 하면은 몇 시간짜리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혹시나 우발적으로나마 유혈 사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려 그러면 조금 장기전으로 가는 게 좋대요. 예, 예. 그러니까 한 2박 3일에서 3박 4일 계획을 그렇게 해가지고 예.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냥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 얘기하듯이 티슈 경찰 뽑듯이 출신. 티슈 예. 뽑듯이 한 하나하나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뽑아오면 그쵸, 된다고. 그쵸. 예. 그리고 특히 4인 윗대가리들. 1조로 하면 돼. 4인 1조로. 그래가지고 그쪽에 만약 정말 500명이 있다 그러면은 예. 2,000명 그렇죠. 동원하면 하면 되는 되죠. 거고 예, 예, 지금 인원은. 아마 2,300명 될 거거든요. 예, 그 정도 2,300명 되면은 뭐 4배 하면은 1,200명에서 4명이서 1,500명. 1조로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사지를 들고서 나오면 되죠. 그러면 되는 거니까 예. 뭐 대통령이 윤석열이 가르쳐준 작전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총만 안 쏘면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총만 안 쏘면 정상적인 되는 방법으로.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음. 다들 아마 오늘은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오마이뉴스가 오늘 계속해서 예. 조회수가 많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저는 고마운 게 사실은요. 뭐, 지난 예, 몇 박 며칠 동안 예. 그 일반 유튜버들 예, 예, 예. 개인 유튜버들이 개인 유튜버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양반들은 뭐냐면은 그냥 꼬박 세워요. 예, 그 사람들은 밤새 보통 24시간.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아니면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하는데 예.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제가 보기엔 그러는 거다. 한밤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못 터지고 나면 예, 예. 차를 타고 예. 그것도 한 군데 못 서 있으니까 예. 막 돌아다니면서 예. 한 사람은 자고 한 사람은 운전하고 그러는 운전하고 거 같아.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서 계속 그 돌아주고 페트롤 하듯이 예. 경찰 페트롤 하듯이 그러는데 이제 그분들이 오늘은 이제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네. 같은 날은 그래도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예, 궁금하죠. 방송도 없고 그럴 때 오마이뉴스가 여기서 버텨주시면은 예. 우리가 또 오마이를 고마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2박 3일 작전하면은 예. 250만, 240만, 250만? 어제 모르겠다. 230만. 230만.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빨리 올라갑시다. 아니 저는 사실은 오마이뉴스에서 조회수를 얘기할 오마이 TV. 때마다 오마이 TV에서 네. 조회수를 얘기할 때마다 예. 저는 그때마다 생각이 나서 TV조선에 들어가 봐요. 몇 명인가? TV조선 235만이에요. 아이. 이게 지금 한 10만 정도 차이 나거든요. 짜증나네.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올라가야 돼. 빨리 올라가야 된다. 네. 근데 뭐 그 전체 1월 12월이죠. 지금 네. 1월이니까 12월 전체 그 누적 조회수는 TV 조선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앞서고 네. 있습니다. 네. 오마이 TV가. 그 말씀 드리고요. 저한테도 예. 좀 안녕하셨냐 물어봐 주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바로 제가- 들어가는 바람에 인사를 못했습니다. 일명 아니, 형님이라 불리고 뭐. 에너지의 근원, 에너지 뿜뿜해주시는 김진애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진애 에너지 형님이요.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왜요 또? 아니,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12월 23일 계엄의 밤에는 그날은 뭐 몰라 12월 3일. 딴 거 하나도 몰라. 그냥 모든 아드레날린 예. 그다음에 모든 옥시토신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냥 뭐 잠도 안 오고 뭐 잠 오면은 그냥 쓰러졌다가 자도 확 깨고 그리고 모든 거에 집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버티다가 네. 버티고 버텨가지고 이제 12월 14일 날 탄핵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왜 우리가 뭐냐면 몇 번의 사이클이 있었어요. 탄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날은
좋았죠. 네, 그렇죠. 그날은 아주 이제 그날은 그래서 다 같이 온 세상에 이제 네. 해피데이스밖에 네. 없다 이러고 있는데 한 3, 4일 지나면서 갑자기 한덕수의 네. 수상망측한 행동들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세상이 너무 수상해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덕수를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한테 우리가 무슨 병이 걸렸냐 하면은 말하자면 의심병에 걸린 의심병. 거야. 온 세상에 네. 믿을 데가 아무데도 없다.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네. 그래서 다 같이 탄핵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누구를 남겨서 하나하나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최상목이까지 왔는데 네. 아니 최상목이가 아주 수를 써가지고 헌법재판관 2명을 해놓고 2명을 하고 한 명은 2명이라도 해가지고 우리를 안심을 시켰어. 네. 그래도 일단은 이제 헌재가 그래도 제대로 갈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날 체포영장이 나왔어. 네. 비록 그 전날 무안에서 제주항공 여기 이렇게 추락 사고가 참사,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렇죠. 그래도 2023년에 마지막 날을 그래도 이제 괜찮은 모양이다 이러면서 시작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1월 3일 날 체포의 낮이 체포의 낮이었어요 그날은. 그렇죠. 4시간 반 만에 끝나버렸어요. 네. 세상이 혼모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수상하다 못해 모든 거를 다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의심.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 네. 못 믿어도 우리가 믿을 사람은 일단은 국민은 믿는다. 국민을 믿는다. 그 다음에 헌재 믿는다. 현재 그렇죠. 그 다음에 국회 믿는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민주당 믿는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다 같이 못 믿겠는 거야 이제는. 왜냐하면 혹시 우리가 국민은 믿어야죠. 네. 아니 근데 국민도 갈라져 버렸어요. 갈라치기를 이제 저기 윤석열이 갈라치기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도 우리가 서로 못 믿는 게 니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이런 게 생겨버렸고. 그다음에 국회는 믿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하는 행동이 왜 이렇게 빠르지 못하냐, 우리를 믿게 못하냐. 헌재는 괜찮은 듯 하다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막 이러면서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 검찰을 못 믿어가지고 공수처에다가 마음을 좀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공수처에다 마음을 줬잖아요. 근데 네. 공수처가 저렇게 무능하고 저렇게 그러니까. 수상할지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지? 뭐 알긴 알았습니다만. 그랬었죠. 근데 어쩔 네네네. 수가 없이 그러니까 네, 이제 공수처를 선택한 민주당에도 회의가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야. 네,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다 같이 우리가 이게 말이죠. 아니 윤석열이 정말 뻔뻔하게도 거기에 헌재에 낸 무슨 변론서에 보면은 아니 모든 게 다 돌아가 탄핵 전으로 돌아가지 탄핵 않았냐. 의미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빌어먹을 궤변이 있습니까 궤변이죠. 도대체. 아니 이게요 몇백조의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지금 환율과 예. 주가와 그다음에 대외 신인도의 이 문제도 문제거니와 우리 네. 국민이 우리가 못 자가지고 우리의 생산성이 떨어진 걸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일을 못했어요. 맞아요. 한 달 동안 거의 일을 못했는데 근데 그 이 일을 못한 와중에 예. 지난 3일 동안은 저도 완전히 이제 그날 금요일 날은 좀 완전히 다운되더라고요. 왜 이거 있잖아요. 왜 진이 쭈르륵 빠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저 한남동에도 저기 토요일 날 낮에만 잠깐 갔다가 갔다 오시고. 도저히 뭐 네. 해가지고 그냥 진이 빠지는데 네. 이 와중에 네. 꿈을 꿨어요. 악몽을. 악몽을. 요새 왜 악몽과 선몽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하루는 대세로서는 다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순리로서는 다 잘 될 수밖에 그렇죠. 없다. 정상적이라면. 이게 오히려 네, 네, 우리한테 대한민국의 100년을 밝혀주는 네. 빛의 혁명이다. 이러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수상한 일이 터지고 나면은 모든 게 잘못돼서 우리가 다시 뭐 40년 전 아니면 50년 전 일로 퇴행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거 말이 제 안 꿈에 되죠. 윤석열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윤석열이 어디에 나왔는 줄 아세요? 어디예요? 우리 집 지하실에 우리 집 악몽. 지하실에 숨어들었어. 악몽이야. 나 정말 아니 왜냐 우리 끔찍해. 지하실에 사무실이 생각만 있는데 해도 끔찍해. 최근에 나갔거든요. 사시던 최근에 이제 분이? 사시던 네. 분이 나가가지고 조금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저도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가서 체크하고 있는데 영상을 해가지고 다 까맣게 칠해놓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와, 숨어들었어. 이런 악몽. 아니 정말 악몽인데. 테러블 하네, 테러블. 아니 근데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면은 막 못 먹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먹을 걸 줬어요. 왜 내가 나도 문제가 나도 돌았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갔겠지. 네. 이제 잡아갔겠지. 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잠이 들었어요. 네, 근데요? 그러고 나서 또 꿈을 꿨어. 근데요? 며칠이 지났어. 꿈속에서. 꿈속에서 꿈속에 같은 며칠이 날 지났네. 꿈이었는데 그래서 꿈이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창고를 열어봤는데 아직도 있어. 이게 뭐냐고요. 밥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아, 밥을 주는 바람에. 아직도 있는데 네. 꼭 그 있잖아요. 목욕탕에 앉는 네모난 의자 있잖아요. 네, 조그만한 조그만 의자. 거, 네. 거기 앉아서 저쪽에 있는데 뒤를 이렇게 웅크리고 가고도 혼자서 있는. 또 밥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네. 뭐가 문을 다시 열면 어머 아직도 있어. 제가 체포간다는 게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꿈을 그런 꿈을 꿨겠습니까? 꿨냐고, 진짜. 우리 지하실에서 나가란 말이야. 나가란 말이야. 안 나가고. 내 악몽에서 나가란 말이야. 나 정말. 사람 여기 올리시는 분들이 나 상상했어라고 올리셨어요. 상상하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얼마나 끔찍했어. 이게 체포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런 이게 다 말씀도 체포 있습니다. 스트레스예요. 예, 예. 이거 그러니까 체포 불안증, 체포 불면증 네. 이런 게 다 섞여서 이렇습니다. 진짜 황당합니다. 그런 그런 꿈 꾸면 진짜 나 정말 피가 떨릴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묘사 안 했어요. 또 있습니까? 아니 그 안에 이제 묘사할 게 혼자 많은데 있었습니까, 근데? 방에? 혼자 있었어요. 혼자. 혼자 있었다. 그게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왜 같이 안 그리고 있고? 약간 제가 이런 거 약간 네. 히틀러스러웠어. 오. 왜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그 찍을 때 보면 예전에 머리를 이렇게 올리지 않았을 때 그랬었죠. 머리를 이렇게 하면 왜 깻잎 알아요. 머리 같이 해가지고 예, 약간 예, 왜 예. 히틀러 같은 분장하기 그런 전에. 필이 예, 생겼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그 히틀러가 네. 마지막에 자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음.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는 상당히 윤석열을 자기 파괴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폭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뒤에 뭐가 일어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남들을 그야말로 폭력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본인이 자폭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데 예. 좀 요번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음. 요번이 저기 완전히 근데 예. 난 김에 오늘 조금 이제 우리도 한숨을 쉬는 예. 와중인데 요새 다 같이 이제 분위기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네, 방송에 네. 나가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겁고 음. 그런데 이제 하다못해 매불쇼도 무거워요. 매불쇼도 전체적으로 무거워요. 최욱이가 막 욱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욱하고 한숨 푹 쉬고 음. 요새 그래가지고 이게 매불쇼조차도 전체가 다 이제 다운돼 있는데 어저께도 월요일날 제가 나가는 날이 맞아요. 어저께도 이제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항상 네. 뭐 항상 왜냐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기괴한 뉴스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무슨 뭐 김건희가 패딩을 입고 어제 고양이 뉴스가 나왔는데 네. 고양 뭐 롱패딩 하얀 롱패딩 왔다 갔다 하지 않나 무슨 마흐바흐에 타가지고서는 왜 합참 의장 공간 합참 의장 쪽으로? 공간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네, 왜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네. 왜냐하면은 그 관저에는 예. 아직도 벙커 시설이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 아직 예. 그만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예. 대통령을 위해서 벙커나 무슨 패닉룸 같은 시설이 있을 텐데 예. 근데 그 시설이 어디 있느냐? 합참 공간에 있다는 공간에. 거예요. 그래서 혹시 거기 가서 피신한 거 아니냐? 피신한 거 아니냐? 그래서 김건희가 예. 김건희는 원래 멘탈이 좋기도 하거니와 그래 그렇게 무서우면 저기 도망가서 자기 잡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김건희는 사실은,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는 아니죠. 뭐 저기 뭐야 강아지도 산책도 시키고 똥도 눕히고 뭐 이러면서 다니면서 나 잡으러 예. 온 거 아닌데 뭐 당신 무서워? 그러면 저기 가 있어. 가 있어. 가서 이제 패닝룸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어저께 혹시 김진애 의원님 집으로 간 거? 아니 정말 그런 거 아닌가 그랬었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예. 어저께 그 얘기를 막 이제 신장식 의원도 나오고 그래고 막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신장식 의원이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있는 그 패닉룸은 예.
우리가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어떤 방식이죠?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스스로 열고 열고 나오거나 나오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합참의장이 그 합참에서 예. 바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어. 그 바코드가 매일매일 바뀐답니다. 보안을 그러니까 위해서. 보안을 위해서. 예, 예, 그래서 예. 그거가 없어지면은 못 연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열어주냐 그랬더니 그래서 야 그랬더니 거기서 최욱에 예, 예. 그 못 참는 예, 예. 못 참는 욱하는 그 최후. 아니요 욱하는 최우가 예, 예. 거기서 개그 본능이 나왔어요. 뭐였어요? 아니 그걸 왜 열어줘요? 용접을 해가지고 못 나오게. 못 나오게 해줘야지. 알겠어 내가. 어머 그래서 그럼 군대용 그 비상식량이라도 넣어줘야 될까 봐요. 제가 그랬더니 예. 아니 그걸 왜 넣어줘요? 굶어 죽여야지. 아 그래서 어저께 네. 유일하게 딱 한 번 웃었습니다. 딱 한 번. 딱 한 번. 근데 어제 또 그럴 정도로. 김갑 선생 울었다면서요? 김갑 선생님은 나중에 보니까 정말 우셨대. 아 같이 하신 거 아니고 아, 나오신 그러니까 이제, 김갑 선생 코너는 딴데 어, 김갑 어. 선생님이 음. 아니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요새 우리의 분위기가 네. 대세로서는 이게 우리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좋은 거다.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잘 될 것이다. 이러는 이제 좋은 게 있는가 하면은 예. 또 하루하루 이렇게 불면증이 생기고 맨날 스마트폰 체크증이 생기고 맞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 두 개 그러니까 정말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증이 있는데 저도 뭐 양쪽을 다 병에 걸려 있습니다만은 저도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네. 앞에 쪽으로 나가요. 위로해 주려고. 위로해 왜냐하면 주려고. 대세에서는 훨씬 더 좋은 편이다. 네.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이제 거기에 대표 주자가 우리 유시민 선생 아니에요. 유시민 선생은 이제 신경 안정제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나와서 이제 안전시켜주고 이러는 걸 하시는데 어저께 이제 김갑 선생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신경 안정제라는 분은 나와서 그런 얘기 하시고 그러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저 구구절이 준동하면은 이런 거다. 왜 우리가 40년 전에 있었을 때 김대중 사형운동 당하고 네, 그렇죠. 김영삼 가택연금 당하고 그리고 김종필은 그때 뭐 400억인가 뭔가 뺏기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는 게 없다. 만약 그날 계엄이 저기가 성공이 됐고 성공했다면. 만약 그렇죠. 지금도 그랬다면. 뭔가가 만약 그러면은 이렇게 근데 이거를 볼 수가 없다 이러면서 얘기하시면서 그냥 울컥하셨어요. 막 울컥하신 정도가 아니라 막 우시더구만. 김갑 선생님 잘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김갑 선생님은 네. 이제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상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멘탈을 가지시고 어저께 얘기하시면서 근데 그게 여러 사람들한테 경계심을 일으키는 데는 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저희 세대는 다 그때의 문제들을 실제로 봤잖아요. 봤죠. 네. 우리가 직접 겪지는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그렇진 않았다 않았지만, 하더라도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얼마나 일어났던 일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요새 젊은이들은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보기는 했지만 서울의 봄이 네, 네. 상당히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되긴 됐지만 왜냐하면 이거를 아직도 간접적으로 하는 체험이 왜냐하면 계엄이 아니 윤석열 측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장난 같지 않았냐. 계엄을 장난처럼 얘기를 하고 지금 바로 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냐. 네, 그렇게 주장하는 이게 거죠. 무슨 컴퓨터 게임인 줄 알아요. 이게 시뮬레이션 게임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심각성을 얘기하시는 거에는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거를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네. 뭐 어쨌든 이런 그 윤석열의 불법 행동, 즉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그걸 또 끝까지 응하지 않는 법 취지를 입에 달고 살았던 그 소리가 다 거짓이었다. 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집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국민들,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거리인데요. 네. 한남동 일대 그 눈 엄청나게 많이 왔었잖아요 그날. 그날 그렇게 눈이 네, 많이 네. 와요. 근데 거의 한 그거를 9cm 정도가 왔는데 다 뒤집어 쓰고 24시간 거기서 버텼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키세스가 네, 됐다는 키세스가 얘기를 하는데 됐다는 여러분
키세스가 뭐냐면은 그 왜 여러분들 왜 소풍 갈 때 가져가는 초콜릿 맞아요. 이렇게 저기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어렸을 예, 예. 때부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죠. 그 초콜릿 모양처럼 온 몸에 그 이 음박 네, 그 음박 블랭켓이지 담요를 거죠. 두르고 예, 예. 그걸 온 몸을 두르고 그러고 이제 눈을 거기에 다 눈까지 막아줬죠. 막고 그러면서 이제 저기 하는 키세스 군단이라고 네, 그러는데 네. 아 정말 위대하세요. 그러니까요. 정말 정말 대단해요, 진짜. 정말 놀라워. 아니 거기서 밤을 세운다는 거. 그 전날 민노총에 밤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날은 그래도 덜 추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그 다음 날은 완전히 밤새도록 눈이 왔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완전히 저기 하시고 네. 길바닥에서 네, 네. 저기 하고 저 있는데 모습입니다. 저 네. 모습. 야, 저렇게 눈이 근데 오는데 저 보세요. 저기에 네. 이렇게 여성이 많다라는 거는 왜 네. 그럴까요? 우리가 독해서 그럴까? 우리 여자가 여성이 독해서 그럴까? 제가 거기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 모습 보세요. 네. 저기서 같이 지금 발언하고 저 울분을 토하잖아요. 네. 저 눈이 저렇게 쏟아지는데 저 땀 떠나지도 않고 저기 서가지고 윤석열 체포하라고 저렇게 외쳐대는 저분들의 저 함성 정말 참 눈물 나고 네. 고맙기도 하고 기성세대인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워요.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그런 생각이 지난주에 그 남태령 얘기하면서 여기서도 저도 울먹이면서 네. 그 오마이뉴스 우셨잖아요. 기사를 보면서 울먹이면서 네. 여성들이 이번에 2030 여성들이 남태령에 이렇게 많이 와줘서 공간과 연대의 용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 한남동에 나와서 이렇게 저기 하신 분들을 보면은 여기도 여성들이 많긴 한데 네. 이렇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솔직히 여성들이 평소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게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 그러면은 뭐 페미니스트라고 뭐 많이 비판을 받기도 하고 많이 그러는데 여기서는 온전하게 그 목소리가 그대로 들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공간과 서로 간에 껴안는 이런 행동들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으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의 지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네. 이게 특히 그 남성들도 물론 그렇습니다. 여성이 뭐냐면은 차별 받는다고 할 때, 그 다음에 그 차별이 특히 누구한테 특혜로 돌아갈 때, 그 불의에 못 참는 게 여성들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보면은 이게 아니 어떻게 왜냐면 지난번에 왜 남태령에 갔을 때도 여성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응원봉을 들고 반짝반짝하게 춤추고 노래하면서 누구도 우리를 안 다치면서 신나게 했는데 왜 농민들은 거기서 트랙터를 갖다가 유리창을 깨트리고 막 이렇게 하느냐 네. 이러면서 하니까 네.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농민들의 이 부분에 그 불의에 못 참아서 거기를 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거에 대한 분노나 지금 이거는 뭐냐면 윤석열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아니 영장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니야. 체포영장, 구속영장이나 이런 거는 이거 헌법에 나와 있는 맞아요. 거예요. 헌법이죠. 왜냐하면 만약 윤석열이 아니면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이게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법정에 가서 그렇죠. 다퉈야 네,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법치주의가 있는 나라에서 헌법에 나와 있는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거에 하는 거는 이거는 반역이에요. 반역이죠. 이거는 지켜야 되는 게 국가의 그야말로 의무예요. 네. 이게 법치주의인데 이거는 그냥 완전히 무법천지죠. 무법천지가 된 거 아니야. 무법천지가 근데 된 거죠. 자기네들이 네. 나와서 이렇게 뭐 얘기하면은 맨날 이 무법지대다 뭐라 그러면서 막 잡아가려고 들고 이러면서 이렇게 무법천지를 만드는데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그게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네. 그게 좋았고요. 네. 뭐 내친김에 하나 더 얘기하자 그러면은 네. 왜 요새 기사에도 그게 나옵니다. 왜 여기에 2030 남성들이 물론 남성들도 꽤 있습니다만은 보통 한 7, 80%가 여성이 많으니까 왜 네. 남성들은 덜 나올까? 이거에 대한 또 고민들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을 갈라치는 게 지금 극우 세력 뭐 한 줌도 안 나는 15% 정도의 극우 세력과 나머지 7, 80%의 국민을 저기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성들 여기도 여성들이 한 7, 80%가 되니까 네. 나머지 2030 남성들은 어디에 뭐 하고 있을까? 근데 이게 참 이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이슈에서 남성들이 자기네들이 공감하는 이슈하고의 연결고리를 잘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아마 거기에서 이준석이 네. 만약 담을 넘어갔었으면은 그래가지고 국회 계엄 해제하는데 같이 참여했더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응? 당신이 담을 안 넘어가서 그래. 그래서 그러는데 아니 2030 남성들이 본인들의 이슈가 없다는 건 저는 절대로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2030 남성들이 다 극우 쪽에 가 있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에 이제 역사의 현장이나 역사 시간에 덜 참여하게 되는 거 이거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뭔가 글쎄요 뭔가 자기네들이 주도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럴까 뭐 때문일까 네. 하여튼간에 그게 우리의 또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즘 이제 국회 탄핵소추단이 국민의힘이 지금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재에서 사유를 정리를 했는데요. 네. 내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사유를 정리를 해서 쟁점을 이제 4개로 줄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란의 형법상, 그러니까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헌재에서 하지 않고 내란 관련된 헌법 위반에 대해서만 다루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교묘하게 가짜 뉴스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느냐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폭행 때문에 이혼 소송 중이라면 가정법원에선 이혼 여부만 따지면 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왜냐하면 일부 그 언론이나 아니면 이제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도 이걸 약간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설명을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설명을 하셨는데 네. 그 내란의 행위에 예. 되는 문제점들은 다 그대로 사유에 들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다만 어떤 죄를 물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말하자면 법상 체계에서 형법에서는 내란죄가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에서 있는 걸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의 위반. 위반이 예. 되느냐 안 되느냐만 그것만 다루는 다루죠.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 내란을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위헌이냐 형법에 대한 거는 일반 법원에서 다루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할게 위헌 헌법재판소에 다루는 거는 직에 대한 파면이냐 아니냐만 그것만 다루는 겁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형법에 가서는 거기서는 죄가 얼마나 중하냐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거기서는 무기징역이냐 예. 아니면 20년짜리냐 예. 아니면 10년짜리냐 예. 이거를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루는 거는 형법에서 일반 재판소에서 다루는 거고 이건 당연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아주 현명하게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잘 판단한 그리고 거죠. 그 정리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했고, 그렇게 했고 박근혜 때도 박근혜 했고. 대통령 때도 탄핵 때도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그때는 권성동이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탄핵을 할 때는 사실은 이게 어디에 준하고 하니까 당연히 박근혜 때는 뇌물죄에 관련된 것도 여기가 다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탄핵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래 저런 짓을 했는데 놔둘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탄핵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따지면은 헌법과 형법과의 차이가 되는 거죠. 아주 쉬운 거예요. 헌법과 형법이냐, 헌법이냐, 형법이냐, 또 하나는 직이냐, 아니면은 체벌이냐. 예. 이거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를 뺀 게 아니고 빼는 게 내란은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데 헌법 위반 여부만 다루겠다 이런 얘기를 한 어. 건데 마치 내란을 뺀 것처럼 그렇게 막 호도를 하잖아요. 가짜 뉴스 만들어내고. 근데 그렇게 호도하는 거는 원래 예. 저기의 특징이고요. 원래 저기가 예. 원래- 얼음 원래- 깨드시는 거예요? 이빨이 좋아서 아직도.
건치 아니, 의원. 예. 아직도 뭐 그거는 국힘에서 예. 국힘은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흥신소 아니면은 네. 그냥 맨날 조그만 거 해놔가지고 변호사 통해가지고 예. 요거 걸고 맨날 고발 전문인 아니에요. 고소 고발 전문인. 음. 거기다가 맨날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거는 아니니까 예. 어떤 때는 자기네들 하나도 안 보이는 척하고 이거 어떤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예. 누구예요? 그 검찰 출신 김학의 같은 사람 무죄로 예, 해가지고 예, 나오게 예, 만들고 예, 예. 법꾸라지의 법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그런 거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검찰 아니면 법조인 출신이야. 조배숙이 네. 판사 출신이야. 판사 출신이 한다는 얘기가 네. 헌재를 없애래. 나 정말 미치겠네. 홍준표, 당신은 어디 출신이냐? 검사 출신 아닙니까? 권성동 검사 출신, 주진우 또 검사 출신. 주진우 검사 출신, 권영세 검사 네. 출신, 나경원 판사 판사 출신. 출신. 아이고 정말 저 법비들이 모여 있는 법비와 법꾸라지들이 모여 있는 네. 국힘은 이제 위헌 정당입니다. 지금 이제 내란 옹호 정당으로 자기네들 이제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발악을 해야 예. 그나마 뭐라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이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요 네. 이런 게 없어. 어제 관절 아니 난 정말 뻔뻔해. 그리고 저 사람들이 다 대부분들이 저번에 저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거의 네. 3분의 2가 영남 쪽의 국회의원들이거든요. 맞아요. 영남 쪽에서는 비례대표하고. 자기네들 지지자들이 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비례대표는 모르겠어요. 정광훈이한테 잘 보여야 돼서 그러는지 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믿고 그러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투성이니까. 근데 뭐 당신들의 최후는 얼마 남지 않았어. 아니 뭐 한 달 네. 안에 이거 네.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예. 탄핵 인용은 예. 뭐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뭐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뭐 지금 네. 3월 아무리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2월 보니까. 말이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빨리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헌법재판소는 할 거예요. 네.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내란이 종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네. 지금 윤석열은 만약 지금 체포 안 되면은 예. 구속영장이 나와도 안 나올 거고 그렇죠. 계속. 탄핵이 돼도 안 나올 걸요. 다 보면 안 되죠. 그건 끌어내야죠. 탄핵이 되면. 그때도 만약 경호처가 막으면 그건 진짜 경호처는 없애버려야 돼요. 왜냐면 경호 대상은 이제 탄핵이 되고 나면 현직 대통령이 아닌 거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좀 줄어들긴 거니까. 하지만 경호처가 있긴 하죠. 있긴 하죠. 경호를 받긴 예우를 하죠.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는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뭐 있을 수 없고 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경찰이 이번에 출석 요구했죠. 오늘도 안 나왔죠. 그 경호처장 차장 둘 다 출석 요구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뭐 나올 리가 없죠. 저는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그 사람들 둘부터 먼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하여튼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이 수요일이니까 예, 수목금으로 합시다. 수목금으로. 수목금으로 해야 예. 또 주말에 예. 우리 어르신들 예. 또 저기 나와가지고 그 뭐 아무리 수당을 받는 어떻게 하든 간에 저기 나와서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침부터 고생하시고 요새는 밤에까지 고생하시고 막 그러니까 주말 되기 전에 요번 수목금 안에 끝냅시다. 그렇게 해야 예. 모든 사람이 평안해. 음.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윤석열한테도 평안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대한민국 정말 지금 뭐 최상목이도 좀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근데 이거 최상목이 참 바보같이 그러니까요. 최상목 얘기하셨으니까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경호처장한테 협조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도 안 하고 있고 도리어 그 대통령 관저 쪽에 인원을 더 증가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협조하라고 그러는 거 정도가 아니라 예. 저기를 잘라야죠 네. 경호처장을. 근데 안 자르고 있잖아요 지금. 경호처장을 잘라야 했는데 근데 네. 그건 뭐 속으로 그렇겠지. 자기가 잘려야 될 판인데 자기 네. 찔려가지고 못 잘려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는요. 예. 지금 뭐 최상목한테 저는 솔직히 저도
저도 굉장히 어떤 때는 나이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월요일 날 체포 작전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아니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체포 작전에 네, 들어갈 네, 거라고 네, 생각을 네, 했고 네. 그날 음. 아침이 되면 예. 당연히 최상목이 경호처장한테 협조해 주라고 저는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게 모시도록 해라.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근데 안 하더라고.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된통 잡힌 거죠. 그러니까 최상목이 수상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네. 이제는 다 알려져 있잖아요. 최상목이 왜 수상한지, 왜 그날 저녁에 A4 예. 계엄의 밤에 예. A4 용지를 받고 받아왔죠. 그리고 1시간 만에 윤석열이한테 제가 마이크를 네, 가깝게 대라고. 저기 뭐야 계엄의 밤에 1시간 만에 나와가지고 예. 저기 F4 만났잖아요. 예, 만났죠. 아니 예. 왜 만난 거야? 그러니까요. 그거 공유하려고 만난 거 아니야? 그 쪽지에 있는 내용을 그렇죠. 윤석열이 내준 지령을 지령.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1시간 만에 만났으니까 길게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리고 그거 끝나자마자 기재부에 본부장 레벨이 또 만났다며. 네. 그 사람들은 실무적인 것도 짰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렇죠. 짜다가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아직 확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네. 근데 지금 아직 검찰에 거기까지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아마 계엄이 해제가 됐을 거예요. 한 1시 2분에 계엄이 해제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지는 못했겠지만 그때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나온 것만 하더라도 국회 예산 끊어라. 예, 맞아요. 그다음에 비상 입법 기구에 예산을 마련해라. 마련할 조달할 예, 이거를 예, 계획을 세우라. 예.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비상 입법 기구에 누구를 갖다 놓으려고 그랬을까? 측근들 윤석열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가서 앉혀놨겠죠. 옛날에 전두환이 그랬어요. 근데 비상 입법 기구를 예. 짤 예. 누구가 분명히 저는 그게 아직도 연결고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다. 돈은 최상목이한테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비상 입법 기구도 구성하려고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맡을 사람 그리고 이거 전체를 꾸릴 사람이 누가 분명히 있을 거야. 네. 그거를 김건희 같은 작은 머리로 할 수는 없어. 그렇지 않아요? 김건희 있고 조그만 머리 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을까? 뭐 능력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 두뇌 자체가 너무 작지 않을까? 그래도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아니야.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하는 거지. 정말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면 잘 되지만 능력도 없는데 뭘 하면 이제 망가지는 거죠. 몰라요. 개입을. 왜냐하면 영화에서 보면은 너무 작은 머리를 열심히 쓰면은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저는 김건희가 머리를 쓰는 건 이런 걸 정도일 거예요. 예. 그런 거 했을 때 비상입법기구에 누구를 써? 누구를 그 머리에 저기를 누구를 제일 위에다 앉혀놔. 예. 그 사람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정도는 머리를 쓰겠지만 예. 이런 거를 전체를 해가지고 비상계엄에 맞는 체제를 어떤 식으로 꾸려간다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머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예. 그 왜 국힘에 44명이 거기 가 있을 때 예. 윤석열이 한심하게도 거기 와서 점심 먹으러 들어와서 점심 먹으라고 그랬잖아. 별 미친 정말 저는 그런 게 김건희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그 윤석열 머리에서 안 나왔다고 생각해요. 김건희가 그렇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김건희 머리고 그 윤석열은 행동대장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지금. 자가 직무지 정지된 사람이 더구나 지금 자기가 체포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거기에 아니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아직도 제명도 못하고 출당도 못 시키는 국힘은 니네들 자존심이 있니 없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야. 아이 나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야. 나 정말. 정말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예. 여전히 김치찌개를 얻어 먹고 싶어. 그래. 거기 가서 계란말이 얻어 먹고 싶대. 근데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내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체포를. 내일 체포를 해야 되는 이유 뭡니까? 꼼수입니다. 꼼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 꼼수입니다. 내일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재의결합니다. 네. 그럼 재의결하면은 내일 네. 근데 내일 체포를 해요. 네. 그럼 44명이 글로 가.
아 다시. 그럼 거기 가면은 네, 그 숫자가 동안에 줄어. 44명이 가면은 네. 거기서 그 뭐니 현장에서 있으니까 현장범으로 네. 체포가 되건 말건 거기 가 있으면은 원래 네. 그 특검의 재의결은요 재석 네, 의원의 네. 3분의 2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적이 아니거든. 네. 대통령 탄핵은 제적의 3분의 2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필요한데 음. 내일은 44명 빼면은 그럼 이기는 156명. 그걸로 3분의 2가 넘죠. 256명의 3분의 2면은 180석까지 그죠. 네, 3분의 2 네. 넘고도 남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아.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딱 통과된다. 통과될 수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 음. 우리도 좀 그런 꼼수 좀 써보자 그래. 44명이 한남동 가서 지키고 있는 동안 통과를 시킨다. 그리고 거기서 다 현장범으로 현행범. 현행범으로 다 다 체포. 잡어. 그럼 48시간 체포할 수 있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요일까지 거기 그대로 있으면 돼. 그러면 또 통과시켜. 아이 참. 그러니까 그러려면 오늘 체포영장이 나와서 아. 내일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워밍업 해야 돼요. 워밍업을 내일 해야 모레 된다. 글피 네, 네. 뭐 이거 해야 음. 국민들도 안심시키고 대한민국도 안정시키고. 체포영장- 그리고요 솔직은요 네. 국힘들도 그럴걸요. 국힘의 의원들도 마음속으로 그럴 네. 거예요. 우리가 또 나와야 돼 여기. 내일 나와서 여기 8시간 또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은 거기 지금 한 서너 시간 서 있는 것만 해도 고역일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잡혀갈 건데. 네. 어차피 탄핵 인용될 건데. 이 고생을 시키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권성동 거기에 그래도 명실상부한 그 지도부는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안 나왔죠. 그러니까 권성동이나 권영세는 권영세는 안 나왔어요. 거기까지 나오면은 뭐 자칫했다가는 전체 그냥 국힘이 다 빨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개인 행동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차직하면은 지금 한 달여 안에 네. 지금 자기네들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빨리 잡혀 들어가는 게 음. 자기네들로서는 좋은 거지. 좋은 거다 도리요. 그래야지. 전 속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 저는요. 네. 제가 뭐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예. 국힘은 이미 윤석열을 버렸고 그다음에 또 있습니까? 국힘은 버렸고 김건희는 예. 윤석열을 버림으로써 자기가 살궁리하고 있고 딱 그렇게 봐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는 예. 여태까지 고전에는 김건희가 항상 김건희 특검이 주요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계엄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완전 히 윤석열이 천하의 죄인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 틈을 통해서 김건희는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빠져나가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예요. 김건희는 지금 예.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윤석열 남편 예. 당신은 안 됐지만 당신은 체포가 되든 그래 최대한 체포가 늦게 되도록은 해볼게.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증거인멸도 하고 예. 뭐 또 하고 뭐 하는 시간 필요하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제 저기 가면 예. 그러면은 나는 도망가야지 내 재산 가지고. 그러면은 적어도 김건희 특검은 통과가 안 돼야지. 그럼 김건희 특검은 예.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에는 김건희 한 개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들어있죠. 거기에는 국민의힘이 예, 전체가 들어 있잖아요. 들어있죠. 김건희의 수법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자기하고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을 공범으로 만들어서 음. 자기를 보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윤석열도 그 짓을 했지만 김건희는 더 교활하게 그 짓을 했어요. 이게 저는 아주 끔찍한 교활한 여자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남편을 이제는 남편을 그래서 제물로 삼아가지고 자기는 살아남겠다는 거야. 그러면 왜 보통 그러잖아요. 남편도 예. 감옥에 체포돼 있어 들어가 있는데 예. 부인까지 그렇게 하면 되겠냐? 왜 보통들 많이 그러잖아. 두 사람을 다 집어넣기는 아주 정말 흉악범에 안연하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좀 살아남을 수 나라도 바깥에 있어야 왜 그러잖아. 나라도 바깥에 있어야 당신 뒷바라지를 해줄 거 아니야. 그리고 토낄 거야. 근데 조국 전 장관 가족은 다 그랬잖아요. 아니죠. 조국은 그래도 저 감옥에는 안 들어가. 똑같은 시간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잖아요. 법정 구속은 안 했다. 법정 구속은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법 과정만 있었었지. 그리고 실제로 아니 저는 그렇겠다고 봐요. 정경심 거의 다 끝나자 예. 조국을
저기 기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도 그 아들에 대해서도 아니 그 딸에 대해서도 네. 나중에 또 기소. 그러니까 차근차근 기소를 함으로 해서 거의 10여 년을 예. 8년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는 그 참 나쁜 정말 나쁜 인간들이지. 근데 그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것도 윤석열이 때 했잖아요. 결국은. 당연하죠. 예, 윤석열의 그 인간 사냥에 예, 아주 최고봉이었지. 예. 그랬더니 자기가 사냥 당하고 있대. 자기 멧돼지는 사냥감으로 좋지. 왜? 아니 그냥 웃습니다. 저는 멧돼지 먹어봤어요. 아 그랬어요? 저는 멧돼지를 사냥하는 것도 봤고. 오. 왜냐하면 시골에서 산본에 예. 시골에서 시골에서 삼본이 산본에 시골이 아주 옛날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 지금은 시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본이.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예. 시대 요즘은 대도시입니다. 그때는 삼본은. 이제 우리 예. 큰아버지가 그 예. 총을 가지고 막 아.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래서 멧돼지 그러셨군요. 잡아가지고 예. 잡아가지고 와서 그 멧돼지는 먹으면은요. 근데 참 웃기는 게 멧돼지는 아니 우리가 저기 보고 멧돼지 그 윤석열 보고 멧돼지 그러는데 사실 멧돼지는요 기름이 잘 없어요. 몸은 크지만 그러니까 돼지고기 우리 일반 돼지고기는 기름이 많아서 보들보들 하잖아요. 근데 멧돼지는 사실은 훨씬 더 퍼석퍼석합니다. 훨씬 더 퍼석하고 근데 돼지도 무지 마지막에 도망갈 때 안 잡히려고 굉장히 빨리 뛰는데 얼마나 빨리 뛴다고요? 돼지가. 근데 멧돼지도 그래요. 멧돼지는 마지막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정말 포악을 떨어요. 정말 포악을 떠는데 딱 그래. 지금 하는 꼬라지가 그래. 근데 멧돼지는 그래도 어디 들어가 숨지는 않던데. 아, 굴 속에 들어가 숨지는 않던데. 알겠습니다. 왜 저를 쳐다보는 노철이가? 노철이가 아니 무슨 여자가 이렇게 사냥 얘기를 잔인하게 하는 거야? 막 이런 표정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자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될 걸로 보십니까? 다 재청구를 했는데 윤석열 체포영장. 될 거예요. 네. 그거는 안 하고는 못 빼기죠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네. 체포영장에 대해서 그 윤석열 측에서 낸 거 하루 만에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의 신청된 거. 당연히 연장하는 건 당연히 될 거고요. 예. 다만 연장 기한을 명확하게 며칠로 할 거냐를 를 밝히지는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국민들 고생 덜 시키려고 그러. 그렇게 모르게 하는 게 우리가 더 마음이 더 쓰인단 말이야. 차라리 알려줘. 알려줘. 오마이 맨날 나가야 된단 말이야. 오마이 걱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알려달라. 아이고, 참. 예. 지난번에도 3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지난번 영장 나올 때도 글쎄 말이야.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특별히 변경이 없으니까 빨리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연장인데 드는데. 예. 김진애님이 부유한 집안의 규수였다. 아 우리 3번에서 네. 그래도 두 번째로 괜찮게 사는 집안의 저기였대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도 거기에 3번에 땅도 3번에 많았습니까? 뭐 땅 많아가지고 옛날에 3번에 예. 저 신도시 할 때 거기에 다 수용됐어요. 뭐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저기 해가지고 우리 큰아버지가 하여튼 거기서 아주 뭐 어렸을 때 가르치고 뭐 도랑치고 이러는 거 다 잘 놀았고요. 하셨군요. 예. 3번에 그 수리산 밑에서 음. 아주 재미나게 놀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개발이 돼가지고 거기가. 지금은 완전 신도시가 예, 됐죠. 예. 제가 저희 고향을 예. 제가 3번 신도시로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셨군요. 너무 그래서 이거 선조 그때도 꿈 많이 꿨는데 이거 아, 선조에 예. 땅을 다 해치고 말이지 파헤치면서 신도시를 설계하다니 막 이러면서 그때도 꿈을 막 이상한 꿈을 꾸고 이상한 그랬는데 꿈을 악몽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뭐 악몽까지는 아닌데 참 기이한 운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잘 알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그 환경에 수리산에 저게 잘 적응되는 그런 굉장히 아기자기한 산골 꽃피는 산골 네. 이런 신도시를 만들었다는 평을 들어요. 향아님이 김진애 의원이 엄마랑 친분이 있어요라고. 제 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정말? 네. 항아님이 지금 그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런 사람이 그런 의미 같은데. 어. 김진애 의원이 엄마랑 친분이 있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 아닐까요? 김진애 의원님
엄마랑 친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 그러니까 본인의 엄마하고 김진애 의원님하고 친분이 그런 있다는 거, 건지 그런 똑같아. 아니면 반대로 김진애 의원이 엄마하고 친분이 있다는 건지 제가 몰라. 헷갈리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수리산은 나무가 많고 경치도 좋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수리산이 우리는 붕어산이라고 불렀는데 요렇게 어. 위가 요렇게 입술 모양으로 돼 있어서 아. 그 붕어가 뻐끔뻐끔하는 아, 것처럼 그런 보여서 모양으로 돼 있군요. 그래서 근데 높지가 않아요. 수리산이? 그래가지고 쉽게 올라갈 수 있고 지금은 봄에 철쭉 축제 굉장히 유명하고 그러니까 뭐 정말 아주 낮은 언덕은 아닌데 예. 그래도 웬만큼은 좀 큰데 그래도 그렇게 아주 높은 산은 아니래가지고 뒷산처럼 많이 놀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안에는 절도 있고 막 그랬어요. 네. 진혜연이 통찰력은 피로회복제다 이렇게 글도 올려주신 분들 계시네요. 피로회복제, 신경안정제가 필요해 우리는. 예, 예. 피로회복제도 필요해. 정말 요새 정말 필요해. 정말 필요해. 아니 영백님이 의원님이시구나 하면서 목소리 듣고 톰과 제리 성우분인 줄 알았대요. 톰과 제리에 누가 나오죠? 탐 앤 제리.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성우가 누군지 근데 목소리는 다 기억해요. 탐 앤 제리의. 탐이야 제리야. 탐일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닌가? 모르겠네. 성도순님. 송도순. 맞아요. 송도순하고 송도순.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그래요? 들었어요. 오. 많이 들었어요. 그 송도순님 맞아. 예, 유명하신 분이죠. 수리산 아니, 주지수님이래. 그러니까 수리산 절 주지스님이시라고. 주지스님도 들어와 계시는군요. 거기는 저 수리산 앞 네. 위에 절이 있는데 거기 우리 오빠가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공부하셨군요. 고시 거기서. 공부하다가 다 떨어졌지. 사시 공부하다가 떨어졌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안 그랬으면 다 법비가 됐을 텐데. 검사됐을까요? 다 법비 됐겠지. 법비. 아유. 정말 이게 고향에서 계신 분도 글 올려주시고 이거 저 뭐라고 되지? 김 의원님 제 첫사랑하고 닮으셨어요. 이렇게 늙었어요 첫사랑이. 젊었을 때 김진호님 젊었을 때 사진도 있잖아요. 책에 보면 표지에 그 사진 젊었을 때 있으니까. 사진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지. 이제 그러면 우리 신비롭게, 김 팀장이 신비롭게. 찾습니다. 지금 좀 올릴 겁니다. 신비롭게 생겼어요. 저도 그 책 읽었거든요. 네. 김진호님 예전에 쓰였던 거. 그래요? 나이 템 많은 사람 나의 프로젝트는 세계? 그거였나? 그런가? 아무튼 김진호 뭐 책을 하여튼간에. 많이 쓰였잖아요. 네, 제가 책을 많이 예, 예. 썼죠. 근데 젊으실 때 그러나. 쓰였던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읽었습니다. 그 책을. 네. 그러니까 많은 그 당시 젊은이들한테는 꿈, 희망 이런 걸 많이 심어주신 분이에요. 제가요. 네. 뭐 지금도 여성들에게 쓰는 책을 탈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셨죠. 지금 그 저기 한 장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정치에 대한 섹션이 네. 요번에 촛불혁명, 요번에 빛의 혁명이 끝나고 나서 네. 완전히 다시 쓰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지금 이번 주일에 쓰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이거 맨날 체포가 돼야지 뭐가 될 거 아니야. 체포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체포가 안 되는 바람에 글이 안 나가. 글이 안 나가. 인간들 정말. 진짜. 아유 정말. 진짜 예, 여자들한테 쓰는 책인데 예. 다만 이건 있어요. 제가 그 요번에 그 빛의 혁명 이전에는 사실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런 것 같다. 얘기들이 있었죠. 예. 많이 좀 소극적인 것 같다. 많이 이런 거 있다가 이제는 이제 완전히 막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막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뭐 좀 뭐 그런 와중에도 냉철하게. 왜 그러냐? 예. 제가 이거 미리 책도 안 나왔는데 미리 광고하면은 네. 제 책을 쓴 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아니 오늘 이렇게 수다를 떠냐? 네, 그 책을 쓴 게 제 외손녀들한테 쓰는 책이기도 하고요. 제가 나중에 책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저거 하지만 또 하나는 예. 이게 있어요. 옛날 사진. 저 서울대 공대생 시절 사진이래. 어디에요 근데 장소가? 서울 공대예요. 공대가 저렇게 서울 공대 생겼었어요? 안에 저 비행기가 저렇게 있었어요. 근데 집은 뭐예요? 아니 앞에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앞에다 저맨 집. 앞에 여기 요거 뒤에 있는 거 그게 뭐야? 뒤에 예. 그 저 일제 시대에 지었던 거기다 항공대학의 건물이에요. 딱 일조 시대 때 건물 같이 생겼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앞에 예. 비행기를 저렇게 놔두고 여기가 항공공학과에 있는데 앞이에요. 그래서 저기 야 옛날 사진. 정말 누구라고 그럴까? 진짜 앳되시네. 야 저 때는. 정말 아이고 신비롭게 생겼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본인이 본인을 신비롭게 생겼다고. 눈썹이 짙어. 네.
눈썹이 짙어요. 눈이 깊어. 네. 본인이 본인을 지금 이렇게 그 다음 사진도 있잖아요. 팀장님 그 다음 사진. 네. 아이고. 이 사진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뭐 어딘지 잘 학교, 모르겠는데 학교 근방 어딘가? 이것도 적은데 이거 뭐냐면은 네. 이뭐 보니까는 막 그랬어요. 뭐 하여튼간에 그때는 다행인 건 뭐냐 그때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게 19, 20 시절인데 그때는 19, 20살에 안 이쁜 여자는 없어요. 모든 여자가 다 이쁜데 굉장히 다행인 건 뭐냐면 저는 제가 이쁜 줄 몰랐어요. 아 본인이. 제가 이쁜 줄 모르고 예. 저는 우리 언니가 너무 예뻐서 저는 예쁜 거로는 경쟁을 안 하겠다. 오로지 실력으로만 하겠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군요. 그래서 김진애가 태어난 거고요. 아까 그 책 얘기는 그러면서 제 그 책을 쓰면서 제가 뭐 속으로 이러면서요. 박근혜에 질리고 김건희한테 예. 지친 여자들은 다 모여라. 아니 근데 그 시절에 공대는 정말 아니 박근혜 여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고 해서 기대를 좀 걸어줬더니 그 모양 그 꼴이야. 정말 김건희 여자 망신은 다 시켜. 정말. 아니 김진애 의원이 서울대 다닐 때 공대에는 여학생이 별로 없었잖아요. 저 거의 800명 중에 한 명. 한 명이었어요. 그때? 그것도 7년 만에. 혼자 여성 혼자였어요 공대. 그래가지고 제가 다 저 청일점, 홍일점. 저 미니 네,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셨어요? 탁 나타나면은 그냥 난리가 났겠군요. 남자들이 홍해처럼 교실에서 홍해처럼 쫙 강의실에서. 교실이 아니라 예. 들어갈 때 예. 남자들이 쫙 있고요. 예, 근데 예. 옛날에 왜 저거 있잖아요. 그 왜 그 근육 아니야 무슨 그 왜 훈련하는 게 뭐 있죠? 다 같이 모여서 교련. 예. 교련하는 거 있고 예, 그러면 예. 남자들이 쫙 갈라져. 재밌어. 공대 여신이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무대 체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간에서는 저를 칭찬을 하건 저를 욕을 하건 뭐 깜짝 안 하고 그냥 웃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성이 공대를 간다는 건 약간 이제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왜 어떻게 공대를 선택하는지 다들 그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공대 여학생 회장을 하면서 그때 서베이를 하니까 여자들이 그때 지금은 한 20-30%가 여성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서베이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네. 여자가 공대는 왜 왔냐. 다 그 얘기들을 네, 하는데 그게 말이죠. 우리도요. 공간 추력이 되게 높고요. 기하학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했고요. 저도 뭐 이렇게 보니까 제가 공대에서 쭉 보니까는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공대 가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건축과가 제일 괜찮아 보여서 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개인 차이죠. 예,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공간 추력이 훨씬 더 높은데 남성들이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공간 추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령 뭐 우리 남편하고 비교해서도 굉장히 제가 높고 뭐 이러는 게 그거는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건축과가 근데 전 뭐 건축과가 뭐 하는지 잘 모르고 택했는데 처음에 택하길 잘했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인생이 풍부해요. 옛날 모습 이제 다 보니까 너무 놀라시네. 많은 분들이 옛날 김태리다 그런 맞아요. 얘기도 많이. 김태리 같았어. 그래서 그리고 아마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다행인 거는 하여튼 제가 그렇게 매력적인 걸 몰랐다는 거지. 너무 좋았어 그게. 아무튼 이거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또 김진애 의원님 옛날 젊었을 때 오늘은 좀 사진. 위로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맞아요. 네. 위로하고 정말 한숨 좀 쉬어야지. 그러니까요. 근데요. 힘드니까. 저기서 또 안건이 또 남았나요? 우리 안건이요? 아니, 우리 없습니다. 최상목 얘기도 했고 네. 지금 이제 이제 끝내야 시간이. 이거 마지막에 지금 이건데 예. 이게 이제 지금 보수들 기세가 올라서 네. 정말 우리 앞에서 얘기한 대로 김갑수 선생님이 걱정한 대로 40-5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지금 그 걱정은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그 지지자들에 대한 편지 보내는 편지부터 그 다음에 이번에 체포 작전에 실패한 것부터 네. 공수처의 그 우유부단함과 그 다음에 지금 국힘 그 의원들의 네. 그 말도 안 되는 퇴행적인 이 모습과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언론들이 벌써 언론이 작업하잖아요. 언론이 그렇죠. 지금 무슨 평판 연구소 맞아요. 이런 데서 여론조사 이상한 결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네. 그 명태균 씨
저기 여론조사 아니에요. 그렇죠. 예, 딱 맞습니다. 저기 하면은 왜냐 그 문항 때문에 도저히 답을 안 하고 일반적인 끊어버리긴. 상식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끝까지 들어줄 수 없는 예. 거를 해가지고 중간에 끊게 만들고 대답한 사람 끝까지 대답한 사람만 해가지고 지지율을 40%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딱 받아가지고 네. 보수 언론들은 그걸 또 뿌려요. 음.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보수 쪽에서 나가가지고 네. 태극기 부대에 틀어. 그리고 세상에 경호처장이라는 작자가 아니 네. 경호처장이 여태까지 아니 하다못해 보도자료 하나 내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경호처가 그런 거 없어요. 경호처야말로 항상 그늘에서 움직이는 네,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나와가지고 5분짜리 음. 영상을 만들어 그리고 그거 내놓자마자 10분 만에 태극기 부대에 가서 틀어. 네. 그 사전 선거운동한 자기 정치인이라는 소리 하는 거 맞아요. 아니야. 그런 거죠. 또 정치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저는. 김용현 의원은 매일 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잡힐 편지 써. 아유 애잔하다 진짜 뭐 애잔해. 하는지, 아유, 이거 가지고서는 세상을 네. 바꿀 수 있다라고 하고 네. 그러고는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 뭐 좀 이제 흔들리기도 하고 네.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최상목이 하는 짓이 수상하고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1월 20일 날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쪽에서도 그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아니 미국이 트럼프가 들어오면 예. 트럼프도 의회 폭동에 일말에 책임 있는 사람 아니냐, 쿠데타적 사람 아니야, 인간 아니야? 맞아요. 트럼프랑 통하는 윤석열이랑 통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지금 이제 작업들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불안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저께 아마 그 블링켄 네. 그 미국 국무장관이 국무장관. 와서 네. 어저께 얘기한 거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사람이니까 그러는데 미국이요. 이런 거예요. 미국은 항상 자기네들 이익에 맞는 사람이면은 그러면 항상 모든 게 오케이예요. 네. 바이든도 윤석열을 개인적으로 좋아했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자기네들은 일본을 띄워주는데 음. 필요하니까 음. 윤석열을 오케이 해준 거란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막 띄워주고 아메리칸 파이도 부르게 해주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제 어저께 뉴욕 타임스가 딱 질문한 거는 정말 뼈 아프더라고. 니네들은 미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이 이렇게 반독재적이고 중국이나 저기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민주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냐? 네. 몰랐을 리가 있어요? 맨날 도청하면서 그걸 몰랐을 리가 있어? 이번에 내란을 다 알지는 못했더라도 낌새는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설마 그거 난 그래서 어저께 했더니 그냥 뭐 블링컨 네. 그 국무장관도 뭐 버리버리 합니다. 음. 그렇게 하는데 아마 트럼프도 이럴 거거든요.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의 이익에 부합되면 어느 행정부도 좋다는 이런 사람일 테니까 네. 지금 아마 이제 이게 걱정인 거예요. 이 와중에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는데 차기 정부는 새로운 대통령은 뭐 아무리 빨라도 4월 달이나 돼야지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빈 공백부에 무슨 짓을 할 거냐. 최상목이가 또 이 자기가 권한대행이랍시고 네. 이러다가 미국에 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미국 행정부에 공화당에 좋은 거 막 주고 은근히 우리 쪽에 대선에서 뭔가 역할을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불안할 게 상당히 있으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는 있읍시다. 빨리 체포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흔들리지 않고 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네.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네. 그리고 공화정 그리고 국민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헌재에 대한 막강한 압력도 해야 돼요. 우리도 끊임없이 모여야 됩니다. 네. 저도 정신 차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실에서 네. 윤석열 쫓아내고 빨리 체포해 쫓아내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절대로 진화 안 빠지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죠? 하신 네, 말씀? 다 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거 알아서 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해 하시니까 그런 거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지금 말씀하신 아니 것처럼. 불안은 하되 예. 행동하고 예. 행동을 해야지 지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체포영장이 언제 다시 발부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발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그걸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를 감행할 것 같고 경찰이 좀 더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처가 여러 가지로 좀 무능하고 부족해서 경찰이 주도적으로 하고 물론 공처가 겉으로 드러나게 공처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이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 생각에 전문가들이잖아요. 사람 체포하는 데는. 아니 그러니까 일은 제 평소 소신이 일은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맞아요. 돼요. 예. 왜냐하면은 공수처가 그 뭐냐면 전 공수처가 예. 뭐 하든 뭐 무도한 생각까지는 안 했지만 예. 날로 먹으려고 든 거 아니야.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저 윤석열도 마찬가지 아니야. 예. 능력도 하나도 없어. 경제를 하니 외교를 제대로 하니 아무것도 아니면서 저 권력만 네. 그냥 말 영원하게 누리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내란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머지않아 다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집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건 미리 알리지 않고 좀 정광석화처럼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좀 저는 정광석화보다 네. 저는 피를 말리고 싶어. 단전 단수 2박 3일로 2박 3일로. 해가지고 피를 말리면서 팍팍 티슈 뽑고 3일로. 티슈 뽑고 한 명씩 한 명씩. 단전 처음에 네.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켜줘. 이런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자 마쳐야 될 것 아이고, 같습니다. 참. 김진애 의원님과 함께 오늘도 화요일 날 저에게 에너지를 뿜뿜 그리고 형님이라 불리시는 분 김진애 의원님과 함께 1시간 넘게 했네요.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쨌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 또 이후에도 계속 오마이TV는 방송이 연결해서 계속 되니까 떠나지 마시고 오마이TV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가 잠깐 현장 넘어갔다가 그리고 최재은 아나운서하고 박구영 교수하고 두 분이 다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 우리 김진애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피로 회복하십시오. 피로 회복제 김진애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